안녕하세요, 꿀꿀아빠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앉은 이유는 장기 프로젝트인 세부 맛집 소개, 이것을 앞두고 세부라는 여행지에 대해 한번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여행 일정이라든가 여행 코스 이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과연 세부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시작을 하면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입니다. 근데 이 마닐라가 수도가 된 거는 16세기의 필리핀 지배 이후의 일이고, 그 전까지만 해도 세부는 필리핀 제1의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죠. 이 필리핀 세부라는 곳은 한국인 전용 관광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한 해에 4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한국인 업체들도 엄청 많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 관광 업체들, 그 다음에 호핑 투어 이런 거 진행하는 업체들이요.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장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한국인 업체가 있으니까는 한국인의 취향과 편의에 맞춰서 코스들을 다 짜놨을 거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예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인의 취향과 편의에만 맞추다 보니까 그쪽 특유의 문화라던가 이런 게 약간은 퇴색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구매력 수준에 맞춰서 가격을 점차 올려서 옛날보다는 조금 비싸질 수 있다는 점. 하여튼 세부는 우리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가는 그 첫 세대부터, 그러니까 1세대 관광지라고 볼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쭉 노하우도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관광 코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여행하기에는 참 편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행의 테마라는 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치면 보고, 느끼고, 배우는 이런 관광 형태의 여행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쉬고, 재충전, 힐링 이런 테마의 여행이 있다고 보면 이 세부란 도시는 철저히 후자 쪽이죠. 왜냐면 여기 역사라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 보고 느끼는 여행을 하려면 그곳에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 역사에 따른 유적과 유물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필리핀 역사라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역사, 특히 문명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서구권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그 다음 동구권에서 동양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런 역사가 발달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 필리핀이라는 것은 이도저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들만의 역사가 이제 쭉 이어져 올 수는 있었겠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런 주류 역사계에서 보면 변두리 역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정적인 체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스페인 지배가 시작되는 1565년 이후로 보는데, 이제 그때부터 마젤란 십자가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유적으로 관광 코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1565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년이 채 안 되는 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힐링, 체험, 레포츠, 휴양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된 대표적인 여행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행을 가기 앞서서 물가를 먼저 알아보게 될 건데, 물가를 제대로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이쪽에 화폐 단위를 좀 알아야 됩니다. 화폐 단위는 여기는 페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1페소당 우리나라 돈으로 22원에서 23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행객이고 좀 더 빠듯한 그런 예상 계획보다는 좀 넉넉하게 잡으려면 한 25원 정도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계획을 짤 때 실제 30원으로 짤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겠죠? 그러면 그건 마지막에 뭘 쓰던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쪽에 물가를 측정하려면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을 사용해서 좀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생각나는 건 1인당 국민소득이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1인당 얼마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가, 그걸 보면 대충의 물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2019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1,940달러 정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만 달러를 명목 GDP이긴 하지만 이제 3만 달러를 넘었다고 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필리핀은 3,28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GDP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월급이나 이런 것도 한 10분의 1 수준 될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도 그러면은 10분의 1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끼 밥 먹는데 7,000원 내고 먹으면 거긴 700원에 먹을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 물가를 알아보는 지표로, 가장 간단한 지표로 빅맥 지수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빅맥 지수가 2019년에 빅맥 하나 먹는데 4.02달러, 4달러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빅맥 지수는 2.67달러예요. 이거를 계산을 때려보니까 딱 3분의 2 정도 수준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밥 먹는데 쓰고 이렇게 노는데 쓰는 비용을 한 3분의 2 정도로 계산하고 가시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7,000원을 밥 먹는다 하면 여기 3분의 2 하면 얼마 되죠? 한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 정도의 한 끼를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뭐 인건비가 들어가는 뭐 택시비, 여기서 그랩이란 걸 탄다고 하는데 택시비라던가 마사지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여기서 개괄적인 것만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물가는 3분의 2 수준이다. 그 관광지 전용으로 하는 비싼 음식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산물을 쭉 깔아주고 뭐 고기도 나오고 이런데도 1인당 한 15,000원 적고 가시면은 무난하게 식사를 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졸리비라고 필리핀 전용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마닐라 갔을 때 여러 번 봤는데 여기서 세트 가격 가장 이제 대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얌버거 세트라는 게 있대요. 그 햄버거 하나에 감자튀김에 콜라 나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120페소 25원으로 잡으면 우리 돈 3,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맥도날드에서 불고기 버거 먹을 한 5,000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보시면은 요 정도의 어느 정도의 물가를 형성하고 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물가를 알아봤으면 그쪽에 날씨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날씨는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개념, 건기와 우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동남아 지방 말 때는 우기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건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란 뜻이죠. 여기는 세부는 1월부터 6월까지가 건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라고 해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느냐,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계속 오느냐, 그건 아니겠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까지 우기인데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계속해서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세부는 다 떠내려가고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쪽에 비 오는 스타일을 좀 들어보니까 뭐 1시간 정도 소나기처럼 확 내리고 다시 맑은 날씨로 바뀌고 이런 식의 날씨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기라고 해서 이쪽 여행을 피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연교차가 상당히 작은 도시입니다. 24도, 제일 낮을 때 1년 중에 이 세부에서 제일 낮은 온도가 24도고요. 제일 높은 온도가 33도입니다. 제가 작년 이제 한 해의 온도를 월별로 쭉 봤는데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온일 때 가기가 좋냐 안 좋냐 요거를 따지기는 별 무의미하긴 한데 그나마 따져보면 최고점이 33도를 찍은 달이 5월이고요. 그다음 최저점이 24도를 찍은 달이 12월에서 1월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아침 날씨, 저녁 날씨 다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24도에서 33도 여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복장을 입고 다녀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긴팔은 굳이 필요 없을 겁니다. 반팔로 다녀도 충분히 하루 종일을 날 수 있는 건데 조심할 점은 여기 모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반팔 반바지를 입다 보면 모기에 물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기 퇴치제라든가 아니면 버물리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왓슨스 이런 편의점에서 OFF라는 모기 퇴치제를 판다고 하니까 그걸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나 사서 쓰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치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리핀 하면 치안이 상당히 불안할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를 봤는데요. 2019년에 범죄지수 자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를 통계를 낸 그런 자료인데 이 실제 범죄 발생률 뿐만 아니라 이 최근 3년간 이게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보행 정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만든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낮을수록 안전한 국가입니다. 참고로 제일 높은 국가는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80 이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단 얼마냐? 우리나라를 지표로 삼는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은 그렇죠.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34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필리핀 전체 평균은 4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거 뭐 별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딱히 치안에 큰 걱정하지 않고 여행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는 저는 관광지라서 오히려 그 치안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 필리핀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49 정도가 나오는데 이러니까 이제 많이 높아졌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뭐 비교해서 보여드릴 듯이 워싱턴인데 워싱턴 하면 미국이고 우리가 저기 가면은 치안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근데 거기가 56이 나옵니다. 거기보단 낮은 수준이니까 우리 세부 정도는 뭐 치안 때문에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고민할 수준이 아니란 거죠.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한 해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세부를 찾지 않겠죠. 한국 사람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곳이니까 기본적으로 여행자가 지켜야 될 수칙 몇 가지만 지키면 크게 위험하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소매치기는 외국이니까 조심하는 게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데서도 그 호텔 청소하시는 분을 너무 믿지 말고 귀중품 같은 거는 바깥 일정할 때는 챙겨서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심야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죠. 뭐 저희같이 가족 단위로 가는 사람들은 굳이 뭐 돌아다니지 않겠지만 친구들끼리 가거나 이런 거기 이제 밤문화도 즐겨보고 싶고 이러니까 밖으로 나갈 건데 이럴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기 종교와 언어 잠깐만 살펴보면 일단 종교는 80% 이상이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1565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쪽에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관광 코스로 몇 가지 이제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성당들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리고 10%에서 20% 정도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데 여기 미국의 지배하에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그 가스라테푸트 밀약이 있었죠. 최근에 미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여러 섬을 그냥 하나로 모아서 나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이 군소 언어까지 다 합하면 2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만 해도 14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알고 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는 영어만으로도 충분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통하는 나라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필리핀 그 중에서도 세부라는 도시는 한국인한테 엄청 친숙한 관광지다. 그래서 한인업체도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란 거는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체험을 하러 갈 관광지는 아니고 휴양과 레포츠, 휴식을 하기 위해서 찾는 관광지다. 요거. 그리고 물가는 뭐 국민소득은 10분의 1 수준이면 우리가 실제 체험하게 될 물가는 3분의 2 수준이란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현지에 가서 알아보고 영상을 올릴지 그 전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용에 대한 분석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일교차, 영교차가 상당히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언제 가든 큰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거 하나 하면 태풍은 좀 피해야 되는데 태풍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몰려온다고 하니까 이때만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24도에서 33도로 적정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반팔 반바지 그리고 모기 퇴치제 챙겨가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치안도 우리가 나쁘다는 이미지가 많은데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는 않다. 한국에 비해서 약간 나쁘지만 미국 워싱턴이나 이런 데 비하면 훨씬 더 안전한 그런 도시다.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언어는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광지에서 다 영어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세부 방문 전 그리고 방문 중 방문 후에 더 알려드릴 내용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제가 더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